네, 이렇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내일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입니다. 하루 앞두고 오늘 오후 내내 여러 입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조금 전 리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전해드렸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산안을 처리를 한다면 이게 이제 선정사 최초로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된 예산안인 것인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민주당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사실 민생과 미래에 대한 6가지의 좀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 좀 예산을 좀 많이 배정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또 아리백 같은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지 않았고요. 민생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하고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타협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생의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조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들, 특히 정부의 원안대로만 가지고 가겠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에는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 참석도 하지 않으셨고요. 또 지금 이번 문제가 이제 내일이면 원래대로 한다면 아마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으면은 자동 부의되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규칙도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동 부의가 아직까지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액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이후에도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고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 온다든지 아니면 이 감액으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라도 정부가 진짜 필요해서 민생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감액에 대해서 저희도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오후 내내 있었던 상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위진교사 끝나고 나서 나와서 기자들과 문답에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이제 여야 죽이는 정치하지 말고 상생의 정치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공존하자는 정치입니까, 이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예산 심의권을 이렇게 완력적으로 쓰는 게 이게 공존의 정치고 상생의 정치입니까?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아니, 정부가 지금 민주당이 묘한 프레임을 짰어요.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액 삭감. 마치 들으면은 권력기관이 운영하는 무슨 깜깜이 예산을 다 삭감한 것처럼 민주당이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민생 치안 예산입니다. 아니, 검경의 특별수사비 이런 거 특활비 다 삭감하면은 경찰은 수사 어떻게 합니까? 검찰은 수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민생 치안에 피해가 오면 이거 민주당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비비를 전액 2조 4천억 원을 삭감했어요. 예비비가 뭡니까? 재난재해 나면은요, 이거 투입해가지고 일단 불을 끄는 게 이게 예비비예요. 근데 이걸 다 삭감해버리면, 그러고 나서 재난재해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대책이 안 이루어지면 이것도 정부 여당 책임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당신들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이 예산 운용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감액 예산을 올리잖아요? 올리면 이게 처리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부가 제출한 세입 예산하고 같이 수입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수입 지출하고 감액 예산은 아구가 안 맞아요. 이 불일치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그래서 지금 저도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 아마 강행 처리하지 않을 거고 민주당은 이렇게 압박하면서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지역사랑 화폐 상품권 2조 원 넣자. 그다음에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도 지역구 쪽지 예산 좀 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레버리지로 이런 거 활용하면 안 되죠. 아니, 국가 예산이 무슨 민주당 사근 겁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 근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물론 선진화법이 2일 이상 되면 바로 부의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저는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더 목리 부리면은 저는 상당한 역풍이 불 겁니다. 국가 예산 가지고 이렇게 민주당이 그럼 수권 정당 하든가요. 이게 왜 정부 여당 예산 짠 걸 가지고 야당이 이렇게 방해합니까? 조금 전에 대변인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 내면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후 내내 들어온 이제 소식에 의하면 정부 여당은 철회를 촉구했고요. 철회가 없으면 협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지금의 예산안 통과되는 거 가지고 잘 운영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좀 잘못된 부분 하나만 바로 잡을게요. 저희가 지금 감액을 했다고 해가지고 670조가 넘는 예산 중에 감액한 예산이 4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4조 원 중에서도 2조 4천억 원 정도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이번에 4조 5천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2조 4천억 정도의 예비비를 삭감한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한 해에 한 1조 5천억 정도의 예비비가 쓰였던 것에 그렇게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공포를 자꾸 자극해서 공포 마케터의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그 특활비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력기관의 특활비 말씀을 주셨는데 그 특활비 다 해서 한 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특활비를 검찰이 또는 이 정부 대통령실이라든가 이 권력기관들이 쌈짓돈처럼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쌈짓돈처럼 이용했던 것들 아니 뭐 특활비 가지고 수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돈 가지고 공기청정기 렌탈하시고 휴대폰 사용료 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수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무조건 삭감한 거 아닙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타당성이 있고 불효불급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반영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정부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삭감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정부가 자꾸만 민주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안마저도 본인들이 증액해주지 않으면 뭐 그 나라 살림을 절단내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애초에 정부가 짜온 그래서 그 국회에 제출한 이 예산안이 잘못된 건 예산안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이라도 여당과 함께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시든가 아니면 이번에 감액으로 예산안이 통과된 부분을 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집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산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년 예산안을 감액해서 국회 예결위를 통과시킨 데 이어서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감액안 철회는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번에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듣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최지숙 기자 나와주시죠. 네,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열고 예산 폭주,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민생범죄와 대외 불확실성 대응, 민생 어려움 해소 지장 등 문제점을 꼽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인 증액 협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한 겁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검토와 관련해선 확정 예산으로 대처가 어려울 경우 편성하는 게 추경이라며 추경 검토 사유가 있다면 여야 협의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 탄핵이란 입장을 재확인하고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놓진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까지 들어봤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나온 이야기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협상의 여지 있다. 수정안을 먼저 좀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회가 먼저 철회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원래 예산은 여야 합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그 말하자면 다 칼질해 놓은 걸 올려놓고 당신을 찔끔찔끔 몇 개 복원해 주는 조건으로 너희들 다시 수정 갖고 우리가 받아들여 주겠다. 다시 원점 검토해야죠.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불효불급한 예산안이 있으면은 국회가 그거는 칼질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없애야지 뭉뚱거려가지고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거야말로 몽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위임받은 수권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무언가 문제점이 드러난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래서 예결위를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지난해 예산도 우리가 예산 결산을 다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새해 예산을 감액한다니요. 그리고 거기에 속내는 그거 아닙니까? 2조 원 이상의 지역화표를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입니다. 이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민주당이 여당인 겁니까? 저는 그래서 되묻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 얘기는 지금 수정안 할 수 있죠. 수정안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먼저 이 감액한 거를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하고 다시 수정안 하는 게 맞지. 이 상태에서 정부 여당이 가져온 거 그래. 요거는 우리가 일부 해줄게. 마치 부분 승인하고 부분 용인하듯이 하는 거는 이건 예산안 정신에 맞지도 않고 새해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짜면 민주당이 모든 정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는 현명한 중재를 기대하고요. 어쨌든 감액 예산의 우선 철회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단 뭐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속보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겠고요. 또 내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감사원장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무모한 탄핵 그만해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스스로가 포기하고 이 정권의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을 본인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지금 그 정치적인 탄압이다, 정치적인 이 탄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건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그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 스스로 방기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동안 감사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해온 역할들을 보면 전임 정부의 어떤 정책적 결정 사안들 이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갖다가 세게 탈탈 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고 지금 수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은 기준으로 같은 역할을 했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번에 감사원이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에 있어서 지금 1년 반 동안, 1년 8개월 동안 감사한 결과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사실상 덮어주기 위한 감사 이런 부분을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본인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역할을 초래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적 위반 사항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판단을 받아보겠다 하는 부분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만 지금 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사상 초유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 전에 감사원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또 그 본인들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다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진 스스로의 반성이 먼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민주당의 이게 탄핵 중독이 도를 넘었어요. 이게 18명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그동안 검사 탄핵,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탄핵 다 어쨌든 되돌아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왜 이제 감사원장까지 할까? 감사원이 지금 주요하게 감사하는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드 배치 고의 지연이라든가 월성 원전, 저는 경제성 문제 이런 거. 그거 발표했다고 사실은 속내는 거기에 있는 거죠. 이걸 뭔가 좀 견제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좀 방어막을 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부실 감사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이 좀 미비하다. 아니 세상에 헌법기관장의 탄핵을 감사가 부실했다. 그러면 운영위에서 이거 따져 들면 됩니다. 그런데 탄핵까지 가야 할 일인가요? 그리고 이제 탄핵되면은 일단 직무가 정지되니까 감사원장이 빠지면 현재 감사위원이
7명인데 한 명 빠지게 되면 여야 추천 3대3 구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승인하지 못합니다. 이른바 무력화 상태에 접어듭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게 이런 거겠죠. 그래서 원래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원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헌법기관의 독립기관장의 지위를 보장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냥 계속 쭉 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지금 분리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정들 여러 가지 거론한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정치 탄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역풍일 것이다. 민주당이 이걸 모를까? 근데 왜 이렇게 밀어붙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 친문 끌어안기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원장까지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확장 행보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 전 상당한 역풍이 불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헌법기관장까지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모습 저는 수권 정당으로 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검사들까지도 지금 집단 행동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입장은 짧게 듣겠습니다. 지금 그 공무원들이 어떤 집단 행동을 했을 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집단 행동을 했을 때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검찰 조직일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검찰만이 유일하게 이런 데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 검찰만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예외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지난번에 행안부의 그 경찰국을 신설할 때 경찰 총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성명을 발표했을 때 결국은 그것을 집단 행동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댄다면 검찰의 이번 이 집단 항명과 같은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검찰이 이렇게 본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만 성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소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았을 때 그때도 본인들이 목소리를 냈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그 탄핵에 대한 불복 성명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일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 간부 그 공무원들, 간부들이 만약 좀 성명을 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야가 달릴 수 있지만 평검사까지 이게 확산됐다? 이건 민주당이 심각히 받아들여야 돼요. 평검사들은 직무에 소신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고 정치적 편한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평검사들까지 여기에 연대 서명에 동참했다는 거는 민주당이 너무 과도한 탄핵을 가지고 검찰 길들이게 한다. 그래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할 때까지 검찰을 털어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당 대표의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을 찾습니다. 또 내일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까지 주재할 예정인데요. 보수 텃밭을 갔습니다. 1박 2일 동안요.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총선과 전당대회를 치른 이후에 사실 지역에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달 한 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 판단들을 구하는 과정들 속에서 많은 활동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털어내고 이제는 민생 경제 쪽을 확인하고 또 많은 말씀들을 지역의 민심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그 역할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그 지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또 이 지역에서 많은 민심들이 요동치고 있는 지역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지역에서 민심을 경청하기 위한 그런 활동 중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성동격서 전략인 거죠. 이재명 대표가 원래 그럼 가면 이제 지금 호남을 좀 가야 되는데 이번에 호남 지역 그 SOC 예산들 무지하게 감액을 시켰거든요. 지금 호남 가면 굉장히 지금 아마 비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통적으로 여기를 해야 되지만 본인도 TK 출신이니까 아마 가서 이철우 지사를 만나면서 아마 일종의 동진 전략을 전 택한 것으로 봐요. 근데 동진 전략이 저리 발이 간다고 되는 겁니까? 말만 한다고 돼주는 겁니까? 진정성이 있어야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이철우 지사가 만나면서 상당 부분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털어놓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은 더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하던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재명 대표 저렇게 정치적 행보보다 오히려 상생의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예산화 감액부터 빨리 처리시키고 다시 재협상 나서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지금 순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친한계, 친윤계 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제 발언들을 보면 좀 말을 아끼는 모습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략성 모호성이다라고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어떤 이 재표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한 대표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이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입 닫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김 여사의 특검법을 찬성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못하지만 또 본인이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라는 측면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입장을 내지 못하니까 할 말이 별로 없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그 한동훈 대표가 이 10일 날 재표결에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과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곱씹어 봐야 될 대목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당원 게시판 문제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의 냉각기를 갖는다고 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아마도 재표결 이후에는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 대표는 상당히 당내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 대변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입장이 뭐냐라는 것에 재표결 전까지 입장을 내놓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 같으세요?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겁니다. 원래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칼집에서 칼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피를 보든가 결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꺼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집중해야 할 거는 민주당의 감액 예산에 어떻게 맞서서 정부 예산을 확정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무도한 지금 말하자면 탄핵 공세에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대우를 유지하면서 질서 있게 민주당의 저런 무도한 공세를 극복해내느냐 이게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요. 물론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인해서 약간 지금 당내 갈등이 좀 소요가 있고 그다음에 주춤한 건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비로소 여기서 내가 이 당의 당대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지금 시험대에 섰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무슨 뭐 전략적 모호성 유지다? 그렇지는 않죠. 칼은 칼집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보여줘야 할 것은 이 대치 국면과 교착 상태에 있는 이 지금 예산국회, 민생국회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여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당분간 침묵 기조를 유지한 채 추경호 원내대표와 조금 어떤 뭐랄까 아주 면밀한 그런 좀 전략 구도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